안녕하세요. 책밭의 토끼입니다. 아이는 심심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심심하게 키워야 하는지는 알 것 같지만 심심하게 키우겠노라고 각오를 하고 환경을 세팅할 만큼의 매력은 조금 덜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스펀지 같은 이 아이에게 채워줄 수 있는 자극은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이죠. 바야흐로 교육정보의 대홍수 시대에 각 영역별로 원령이나 연령별로 채워줘야 하는 자극의 소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어느새 영어 잘하는 옆집 아이에 비해 내 아이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트린 레키웨의 책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는 이러한 현대 부모들에게 상당히 묵직한 시사점을 전달해줍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불안에 근거한 자극 주입은 과잉 자극이 되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놓치면 안 되는 본질적인 부분을 서서히 갉아먹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경이감이에요. 경이감은 알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아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인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들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착각해서 아이가 사소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잠시 접어두게 하거나 심지어 묵살해버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비는 왜 위에서 아래로 내리나요? 왜 개미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나요? 와 같은 것들이죠. 답이 없는 이런 질문에 부모는 완벽한 답을 찾아 해줄 시간도 없거니와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런 질문을 반가워하고 기꺼이 반응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눈에서는 새롭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마음껏 상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이 아이들이 경이감을 느끼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에겐 경이감이라는 멋진 것이 있어서 일상을 이루는 작고 소소한 것들 앞에서 놀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선물 포장지가 만들어내는 소리, 목욕을 할 때 손에 붙은 비누 거품, 손등을 간지리는 개미의 다리, 그리고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물체 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이감은 아이들이 세상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것은 아이의 내적 동기이자 자연스러운 초기 자극이다. 이런 작은 것들이 아이를 움직여 배우게 하고 호기심을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재된 경이감을 활용해 아이들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해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자극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대 문명과 기술 발달의 편리함은 풍부한 자극에 이미 절어있는 현생 인류의 주목과 관심을 더욱 얻고자 자극의 세기를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발달시켜갑니다. 이것은 확실히 아이가 작고 사소한 것에 감탄할 수 있는 모든 신경망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댄 시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애 발달 초기에 많은 감각 자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돌보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요. 오히려 과잉 자극이 학습장애를 일으킨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에 비해 양육자와의 애착과 상호작용이 아이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습니다.
과잉 자극이 채우는 자리는 아이 내부의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 내부에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내재적 원동력과 경이감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되지요.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아이 자신이 본인을 자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밀어넣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침묵과 사색을 견디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침묵과 사색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성찰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고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침묵과 사색 없이 성장한 어린이를 두고 부모님들은 결국 우리 애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몰라요. 동기부여가 부족해요 라며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어린이들은 목적도 의지도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인 인간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발현될 기회를 빼앗긴 가련한 자율성은 본능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 일탈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지요. 이쯤 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염없이 개미만 바라보고 있도록 키워야 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자가 제안한 방법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이는 혼자서만 교육받는 게 아니므로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제한선을 정해주어야 한다. 즉,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변덕에 항복하는 것과 아이가 교육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은 꼭 구분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규칙들을 존중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통제된 혼란 속에서 하는 자유로운 놀이이다. 여기서 통제는 최소한의 구조, 즉 아이가 있는 공간,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순서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들, 준비된 교사들과 함께 있는 것 등이고, 이 속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뭔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이 경이감을 길러주는 방법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자는 아이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원하는 즉시 다 주는 것은 아이의 경이감을 죽이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임신과 호박, 나비, 우정, 사랑 등 모든 소중한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다리고 원하며 노력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더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존재 앞에서 경이감을 느끼게 된다. 즉, 유익하고 소중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알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에는 안 돼라고 끝까지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열망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이감을 아직 잃지 않은 아이는 친구에게 받은 꽃 한 송이가 말라 비틀어져 가루가 될 때까지 상자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꽃같이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이 지니는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쓸모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미덕을 발견하고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경이감이 없다면 아이들은 얻어진 것,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자라날 수 있어요. 알게 된 지식 또한 존중하지 않게 될 수 있지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하나라도 더 간직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아이와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올 건지 아닌지만 궁금해하는 아이는 분명히 경이감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집 앞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을 하염없이 들여다볼 줄 아는 아이, 학문이 가지는 아름다움에 감탄할 줄 아는 아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신 디지털 학습 기기가 아니라 아이의 경이감을 소중히 지켜주는 부모님의 지혜와 사랑일 것입니다. 아이는 성과를 상징하는 트로피가 아니라 아이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니까요. 끝으로 작가의 결론을 낭독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다. 굳이 밖에서 안으로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 아이는 경이감을 통해 발견하고 배우며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다.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교육하는 것은 그들만의 속도와 기본 욕구, 순수함을 존중하고 단계를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아이가 진짜 아름다움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밭의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